오늘 내용은 이제 마야 2017 업데이트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로 작업 효율을 개선하자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끊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시연을 할 건데, 시연을 할 때 화면이 좀 약간 건너뛰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데이트라는 말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이전 버전이죠. 2016까지는 기존에 이제 서비스 팩하고 익스텐션 이 두 가지가 서비스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팩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 수정한 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버그 수정 포함 다음 버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16 익스텐션이다. 그러면은 2017에 미리 나올 기능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익스텐션 기능이었는데요. 2017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7에서는 그냥 서비스 팩하고 익스텐션을 합쳐서 그냥 업데이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main.autodesk.com 가셔서 여러분 계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품 업데이트에 가게 되면은 업데이트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윈도우에 보면은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은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야 2017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지금 4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용기 있게 화면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좀 꺼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2017 업데이트 1의 내용인데요. 업데이트 1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기능이 이제 추가된 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버그 픽스에 관련된 게 좀 많았고, 그다음 신기능 기능은 아주 조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탄젠트 웨이트라는 이름을 썼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처음에 웨이트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업데이트 1에서는 이 웨이트라는 이름이 랭스, 길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럭 탄젠트 랭스 이런 식으로 또 프리 탄젠트 랭스에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에 보면은 이전에 엔비디아 드라이버 386.68의 버전에서는 그 오픈 CL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 좀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약간 건너뛸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PT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1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씬 만들 때 옵션 있죠. 거기에서 내가 작업하는 이 씬을 컬러 매니지먼트를 쓸지 안 쓸지, 그거를 활성, 비활성을 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프레퍼런스에 가서, 오픈 컬러 아이오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컬러 매니지먼트에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마야를 리스타트 하실 필요 없이 적용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렌더 셋업 2017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이죠. 렌더 레이어가 이제 없어지고 렌더 셋업 물론 이제 렌더 레이어는 레가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레퍼런스에서 활성화해서 아직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 셋업에서 좀 바뀐 내용은 예를 들어서 렌더 셋업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많이 만들었을 때 이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아웃라인에서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가 어떤 렌더러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2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업데이트 1에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죠. 그래서 업데이트 2도 버그 픽스가 거의 주로 이루고 그 다음 신기능은 아주 조금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업데이트 2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제
색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색을 이제 지정해서 쓸 수 있게끔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뭐 스케일, 거기에 XYZ 커브색이라든가 뭐 기타 버퍼 커브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색을 지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됐고요. 그리고 또 기타 아주 작게 조그만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도 요번에 포말 쪽에 조금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버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거품 만들 때 더 작은 미세한 거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제 미세한 거품을 만들게 되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드래그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 덩어리에서 겉에 있는 거품들 있죠. 안에 있는 거품 말고 겉에 있는 거품들이 더 빨리 확산되고 빨리 없어지게끔. 그래서 이제 막 거품들이 막 떡지고 막 거기에 그거에 따라서 퍼포먼스 떨어지는 거를 저하시키는 거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프러스트가 좀 약간 사용하기 힘든 게 이제 뭐 이전에 있던 뭐 필드 적용이 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요번에 에어 터뷸런스라는 기능이 이제 새롭게 추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에 관련된 거를 바이프러스트랑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프러스트 키 필드 같은 경우는 뭐 바운더리라든가 라이프 스팸이라든가 이런 거에 각각 키 플레인을 이전에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의 키 플레인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폴리곤 형태로 키 플레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이프러스트에 보면 또 보스라는 기능이 2017에 들어왔죠. 그래서 보스는 이제 바이프러스트 오션 시뮬레이션 시스템인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바다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바다 위에 바이프러스트를 덧대서 진짜 사실적인 뭐 물 효과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업데이트 보면은 이제 거품 바이프러스트 이제 폼이죠. 폼이 생성될 수 있는 맵을 여기서 따로 추출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렌더 레이어가 렌더 셋업이죠. 아까 전에 업데이트 1에서도 약간의 기능이 추가됐는데 업데이트 2에서도 좀 추가된 게 이전에 이제 렌더 셋업에서 이제 각각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레이어 순서 바꾸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 트랜슬레이트라든가 스케일 로테이트 값을 여러분들이 오버라이트를 할 때 그냥 그 만드신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뷰포트 상에서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버라이트를 다 그 위치값에 따라서 시켜주는 기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 쉐이드에서 머티리얼 뷰어 있죠. 머티리얼 뷰어에서 이미지 베이스 랏을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빠른 이유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포트 상에서도 스카이돔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를 지원하는데 특히 이제 아놀드 조명이죠. AI 스카이돔 라이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을 때 뷰포트에서 그거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쉐이더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FX에 보면은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머리카락 만들 수 있게끔 쉐이더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3.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업데이트 3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3 같은 경우는 신기능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작업하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뷰포트 2.0 계속해서 보면은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데이트 3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미리 볼 수 있게끔 기능이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뭐 단축 키도 보면은 Alt 3으로 이용해서 뷰포트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뭐 온오프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2017에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를 할 때, 뭐, 바뀐 내용은 뭐, 일일이 세이브하고,
뭐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세이브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때 자동으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뭐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시킬 때 여기 더킹이라고 하죠. 더킹할 때 그 하이라이트가 좀 더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부분에 더킹이 되는지를 쉽게 볼 수 있게끔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으로 짠 그 소스들을 다 불러올 수 있게끔 이번에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 쪽. 마야가 어느 순간부터 모델링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 업데이트 3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업데이트 3를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V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해 보셔야 되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업데이트 3를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UV 툴킷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V 작업을 진짜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 보면은 텐션 디포머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텐션 디포머를 이용해서 뭐 장력같이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를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직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메시 2017에 들어왔죠. 그래서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그래픽 쪽에, 작업하기 편하게끔 하나의 플러그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번 업데이트 3에서는, 새롭게 이제 월드 노드와 플레이서 로드라는 이 두 가지 노드가 요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모션 그래픽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모션 그래픽이 아닌 모델링 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그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모션 그래픽 쪽 메시, 이제 그 아도비에 있는 애프터 이펙트랑 같이 라이브 링크를 할 수 있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링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뭐 카메라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특정 오브젝트의 위치값이라든가 아니면 속성값을 바꾸면은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거 바로 적용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마야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깔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헬프 파일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 쪽 보면은 엑스젠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인터랙티브 그루밍 툴인가요? 그게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엑스젠으로 머리카락 같은 거 진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3에서는 뭐 클럼프 모디파이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뭐 머리카락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게임 캐릭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폴리건 형태 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쉽게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엑스젠으로 만들고 엑스젠으로 게임 캐릭터를 위해서 폴리곤 변환을 하는 것까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4. 업데이트 4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이 추가 안 됐습니다. 약간 이제 버그 수정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버그 수정 때문이라도 반드시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업데이트 4에서는 간단히 뭐 바이프러스라든가 컬러 매니지먼트에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놀드 혹시 뭐 2017 버전이죠. 2017 버전을 까시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멘탈 레이가 없어요. 멘탈 레이가 없고 아놀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멘탈 레이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엔비디아 사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마야나 이제 맥스에 이제 멘탈 레이가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오지 않고 이제 아놀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놀드를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아놀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놀드, 영화 배우 보이시죠?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놀드를 개발했던 분이 이 렌더러 이름을 이분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린 거고요. 아놀드에 관련돼서 뭐 아놀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제가 간단히 네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놀드는 이제 몬테카르 방식을 렌더러고 그다음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빠르고
그리고 쉬운 만큼 되게 단순한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흔히 뭐 쉽고 빠르고 단순하다 할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그럼 퀄리티가 좀 별론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 아놀드는 많은 영화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그런 쪽에서 진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놀드는 퀄리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아놀드만의 장점을 좀 약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놀드는 전 세계적으로 뭐 TV라든가 게임, 광고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카데미 수상까지 한 경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놀드하고 이제 다른 렌더러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렌더러는 이제 바이어스 방식이 있고 언바이어스 방식이 있는데 아놀드는 이 바이어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바이어스하고 언바이어스하고. 자, 바이어스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사치를 이용하는 렌더링 기법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물음표를 했죠. 자, 그리고 언바이어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좀 바이어스 방식보다 좀 떨어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아놀드가 렌더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닥 뭐 속도가 이렇게 아놀드가 딸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이라는 게 빠르다는 것은 작업에서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렌더링 거는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놀드가 느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방식은 근사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부수적인 기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든가 파이널 게더링이라든가 이런 기타에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에 관련된 내용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언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으로 사실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근사치에 필요한 기능들이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뜻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언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좀 인다이렉트 조명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편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아놀드에서는 이런 노이즈를 많이 없애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에 관련돼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오스 방식은 제가 아까 전에 눈에 얘기하지만은 되게 복잡하고 특히 이런 뭐 부수적인 기능들, 뭐 GI, FG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도 너무 많이 잡아먹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언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큰 씬을 렌더링할 때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아놀드가 마에 탑재하기 전에 이제 멘탈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아놀드가 탑재됐을 때 렌더 세팅을 한번 봤는데 너무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 가지고 과연 이게 뭐가 나올까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을 이용하더라도 그냥 잘 나오는 그런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타 렌더러랑 한번 옵션들의 길이를 렌더 세팅만 봤을 때 보면 아놀드가 엄청 작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아놀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 다양한 뭐 이점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뭐 뽑아봤는데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시스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양이 많은 오브젝트 그리고 텍스처들 그런 거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옵션들이 되게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의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렌더 세팅을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더링 시간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건 왠지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대 256 스레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그에 비례적으로 상당히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렌더링 하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디버그를 이용해서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부분에서 이 렌더링이 느려졌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렌더링은 느려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아놀드가 이제 새롭게 이제 5를 출시를 했습니다. 뭐 이전에 아놀드 같은 경우도 물론 빠르고 쉽고 뭐 되게 단순했는데 아놀드 5가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고 더 빨라졌고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5가 이번에 나왔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마야를 2017을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아놀드 5가 인스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솔리드 앵글사에 가서 아놀드 5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 하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아놀드 5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015, 2016 그리고 2017 버전으로 다 나왔고 윈도우랑 리눅스랑 그리고 그 맥용으로도 다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놀드 5, 아놀드는 뭐 맥스 마야용은 아니고요. 맥스 마야뿐만 아니라 서브디마즈라든가 후디니, 시네마 4D, 카타나 이쪽 이미 플러그 형태로 다 출시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놀드가 더욱더 쉬워지고 더 단순해졌다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자, 각각 렌더러마다 특유의 쉐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놀드만의 만능 쉐이더가 있었죠. 스탠다드 쉐이더라고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쉐이더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레가시 방식으로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새롭게 서페이스 쉐이더라고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가시게 되면은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만능 쉐이더가 되겠죠. 자, 그리고 헤어 쉐이더도 마찬가지로 이전 거는 그냥 올드 쉐이더 레가시 방식이고 새롭게 AI 스탠다드 헤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륨도 AI 스탠다드 볼륨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놀드 5 이전에 있던 쉐이더는 레가시 방식이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아놀드 5 이전에 썼던 쉐이더들은 새롭게 아놀드 5에 있는 쉐이더로 변환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쉐이더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스킨 쉐이더. 스킨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고 그게 이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에 이제 거기 옵션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AI 스탠다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쉐이딩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외에 오픈 쉐이더 랭귀지 서포트가 가능하고 C++ API도 제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언바이어스 방식의 이제 단점 중 하나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아놀드에는 이 노이즈 억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놀드 5에서도 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노이즈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제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옵션 값을 많이 높여야 되잖아요. 그 뜻은 렌더링 속도도 더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렌더링 속도가 길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노이즈가 많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적화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놀드 이전 버전이랑 했을 때 간단히 테스트한 결과 보면은 물론 이제 아주 복잡한 오브젝트는 아니고 되게 단순한 걸로 저희들이 아놀드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전 거가 한 6분 57초 거의 7분 걸렸다면은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거는 5분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야에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해서 인터페이스가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새롭게 기능이 추가됩니다. 물론 이제 2018 버전에는 인터페이스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2017 이제 업데이트 자체에서는 인터페이스는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이전에 혹시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몇 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형태에서 기본 형태죠.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을 바꿔서 쓰죠. 근데 작업 환경 바꾼 것을 저장을 할 수 없었지만 2017부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모델링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 각각 따로따로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상태죠. 자,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단축키라든가
뭐 마킹 메뉴라든가 그건 잘 활용할 수 있어. 뭐 엑스포트 모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모델링 이 형태에서 나는 이 형태를 안 써, 모델링. 근데 몇 군데 좀 바꾸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다음 뭐 새롭게 창 모델링 할 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UV 에디터를 제가 불러왔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UV 에디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놓을까? 자, 드래그 할 때 보면은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창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옆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UV 에디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창이 되게 커졌죠? 보시면은. 자, 그리고 가끔 작업하다 보면은 이 창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데 스페이스바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탭이 있는데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탭이 숨겨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클릭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전에는 세이브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이브 버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이게 바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ave Current Workspace As를 눌러서 따로 이름을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다.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작업하다 보면 다른 창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브라우저. 그런데 뭐 모니터가 두어질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싱글 모니터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창을 조금 옆으로 옮기다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버려요. 하이라이트가 된지 모르고 마우스를 띄워버리면 이렇게 창이 망가져 버리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를 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워크스페이스 밑에 가서 디세이블 보시면은 디세이블, 더킹, 언더킹 이걸 해주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도 더킹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저장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프레퍼런스 그 폴더 있죠? 그 안에 가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카피해놨다가 뭐 나중에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밑에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해서 프레임 애니메이션 플레이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따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 쪽에서 제가 아까 전에 UV 에디터에 많은 기능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UV 관련돼서 제가 창을 이제 좀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네, 디세이블 해놨죠. 자, UV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V는 업데이트 3를 여러분들이 인스톨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옆에 UV 툴킷. UV 툴킷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맥스랑 비슷하게 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UV 툴킷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이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그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다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오브젝트를 한번 UV 툴킷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보시면은 UV가 전혀 없죠. 그래서 UV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크리에이트 항목에 가시면은 UV를 만들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을 정면에서 하는 걸 원하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의 옵션으로 선택하고 싶을 경우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옵션 바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Z방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UV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UV 창 약간 보시면은 상단에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그 UV가 이제 뒤집혔는지 안 뒤집혀졌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은 노말이 정상으로 돼 있고 빨간색은 이제 노말이 뒤집혀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UV가 극단적으로 늘어난 곳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UV가 이제 쪼그라든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미리 텍스처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아까 전에 여기 노멀에 관련된 버튼이 있었죠. 자, 여기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느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 색깔을
UV 쉘 있죠. UV 쉘 덩어리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색깔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UV를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V를 자를 때에는 뭐 컷 툴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UV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커트. 자, 이전에는 UV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UV 에디터 이 안에서 했어요. 즉 2D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업데이트 3에서는 이거를 3D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UV라는 항목 하단에 보면은 3D 컷 앤 서 UV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UV 에디터 창이 아닌 이 퍼스펙티브 창에서 UV를 자르고 붙이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미러로 해서 X방향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자, 어때요? 반대편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즉 UV 쉘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해서 분리를 해주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턱선 자, 턱 쪽 분리를 해주고 자, 이쪽을 자, 분리를 해주고 자, 그리고 또 이 안쪽 소켓, 눈 소켓이 되겠죠? 여기도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부 다 분리가 됐죠? 자, 분리가 됐으면은 얘를 이제 펼쳐야 되겠죠? 펼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언폴드가 되겠죠? 언폴드에서 자, 제가 언폴드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펴져요. 자, 펴질 때 얘네들이 겹쳐 있죠? 그래서 언폴드에서 여러분들이 패키지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폴더, 이게 다 UV가 펴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얘를 이렇게 옮기고, 다음 뭐 지금 시메트리가 켜져 있는데 시메트리를 끄고요. 자, 그리고 이 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지만은 나는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Align and Snap이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서 제가 플립을 해놓은 다음에 뭐 UV를 선택을 하고 쭉 밑에 보면은 스냅 투게더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얘 있죠. 첫 번째 선택한 얘가 첫 번째 선택한 얘가 있고 두 번째 선택한 얘가 있죠. 두 번째 선택한 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정확히 겹치게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 놔두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스는 중간에 넣죠. 근데 얼굴 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텍스트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케일을 좀 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스케일을 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귀하고 어때요? 뭐 이쪽은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밀도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라도 귀하고 얼굴은 좀 밀도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밀도가 달라요.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스케일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맞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런 걸 작업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기준으로 밀도를 계산을 하겠다. 그럼 얼굴 선택하고, 아까 보시면 트랜스폼이 있죠? 트랜스폼에 쭉 밑에 가면 게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게시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밀도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계산이 완료되면은 원하는 거 선택하고, 셋 눌러주게 되면은 동일하게 밀도를 계산해서 적용을 시켜줘요. 보시면 어때요? 밀도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럼 예제를 다른 거를 제가 또 하나 간단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게 빨리 열린다. 뭐 이전보다는 좀 약간 빨리 열리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이 나무를 갖고 올게요. 자, 이런 거 UV 뜰 때 좀 약간 골치 아프죠. 뭐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UV가 펴져 있긴 펴져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다르게 UV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UV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플래너를 이용해서 이제 UV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자, 그럼 얘는 이제 펼치기 위해서 재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단을 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오토 심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재단을 해줘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브젝트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잘라졌으면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언폴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거의 대부분 옵션을 손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뭐 기본값을 이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기본값만 이용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뾰로롱 하고 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론 이제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좀 작업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조각을 내야 되겠죠? 조각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오토 심 있죠? 그래서 옵션을 제가 좀 더 증가를 시켜줄게요. 이게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잘게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심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60%. 자, 이렇게 기다릴 때 저는 좀 난감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벌써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때요? 이거를 배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야에는 뭐 이거를 따로 배치시켜주는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하단에 쭉 가보게 되면은 Arrange and Layou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제가 레이아웃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석구석 거의 빈자리 없게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제 3D 커트를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커트를 있죠? 커트를 이용해서 2D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UV를 잘라서 여러분들이 작업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나무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고 크기도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무를 자, 이렇게 바꿨다. 자, 이 상태에서 또 UV가 지금 현재 완벽히 겹쳐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두 개 선택하고, 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눌러주시면, 물론 다른 옵션들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패키징이 가능해요. 자, 근데 아까 전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보시면 밀도가 달라요. 텍스처가. 얘는 조밀하게 들어가고, 얘는 너무 크게 들어가죠? 아까랑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될 얘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위에 가서 get 해서 밀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얘에다가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쭉 계산을 하면서 자, 다시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오브젝트 두 개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눌러주게 되면은 정확히 다 계산이 된 상태에서 밀도도 비슷한 밀도로 해가지고 텍스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한 반나절도 좀 안 됐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걸 좀 훑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작업하시다 보면은 좀 약간 쓰는 것만 많이 쓰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떤 분이 지금 웹캠을 활성화 시켜주셔가지고 제 화면에 보여요. 그래서 혹시 웹캠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은 그걸 꺼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돼 있으면은 제가 화면에서 이거 인터페이스 같은 게 안 눌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UV 편집하는 거 좀 연습이 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상당히 쉽게 또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실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아까 제가 텐션 디포머 같은 거 말씀드렸죠. 자, 이 캐릭터, 예를 들어서 텐션 디포머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캐릭터 리딩할 때 텐션 디포머를 이제 쓰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 캐릭터를 빠르게 리깅할 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퀵 리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리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주는데 단점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하이 퀄리티로 여러분들 세팅하는데 쓰기에는 좀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오토 리그 컷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토 리그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지 정확한 뼈 위치를 제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가이드선이 해주는 역할은 나중에 이제 조인트가 이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새 거를 제가 좀 더 안쪽으로 넣고요. 팔꿈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팔꿈치도 이쪽으로 안쪽으로 하고 얘도 손목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허리라든가 뭐 다리 쪽은 뭐 맞는 것 같고 무릎이 좀 약간 이상한 데 위치가 있네요. 그래서 무릎 위치 다시 잡아주고 발목 다시 잡아주고 자, 발끝도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줬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멋있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가이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조인트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스킨인데 스킨은 제가 수동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컨트롤러가 다 만들어졌어요. 보시면은 지금 컨트롤러가 다 만들어졌지만 아직 스킨은 안 됐죠. 자, 스킨을 할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휴먼 아이케인데 휴먼 아이케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하이드 돼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자, 스킨 선택하고 리깅에서 뭐 바인드 스킨, 예, 바인드 스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기본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다 아시죠?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늘어나고 이상하게 바인드가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바인드 보면 히트맵도 들어왔고 지오데식, 뭐 복셀 바인딩, 되게 훌륭하죠. 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세팅에서 자,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인플루언스 1로 놔두게 되면은 웨이트 값이 0, 1로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겠죠. 이상하게.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텍스처가, 면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2017인가 2016 버전에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디포머 중에 델타 멋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부드럽게 돼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리깅이 엄청 잘 돼요. 보면은 물론 이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정이 필요하지만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리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조인트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볼륨감이 일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아까 전에 0과 1값 그렇죠? 인플러스 1로 놔두고 한 다음에 델타 머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다 잡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델타 머시에서 뭐 수치값을 조금 높여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텐션 디포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조인트를 선택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움직였을 때 보면은 여기 있는 면들이 어때요? 균일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극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텍스처가 여기는 좀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 여기 가면 갈수록 텍스처가 뭐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텐션 디포머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균일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상태로 혹시 모르니까 키를 하나 적용을 하고요. 항상 이 디포머를 여러분들이 캐릭터에 적용을 할 때에는 그 오리지널 바인딩 그 포즈 있죠. 그 포즈에서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텐션 디포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쭉 이동을 해보면은 자, 아까보다는 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텐션 보면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텐션 디포머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냐면은 모든 부분에 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이 좀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텐션 디포머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약간 구김이 덜 갔는데 텐션 디포머를 쓰니까 이렇게 구김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아.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장면마다 텐션 디포머 적용하는 부분을 다르게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서는 캐릭터가 팔을 이렇게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약간 잘 처리를 하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텐션 디포머 적용을 해주고요. 자, 맨 처음에는 발류 값을 0한 상태에서 텐션이 안 들어가게끔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텐션 디포머를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주게 되면은 자, 디포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때요? 겨드랑이 부분만 텐션 디포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마다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여러분들이 텐션 디포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의 웨이팅 작업을 보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는 원래 모션 그래픽을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플러그 형태로 지원된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메쉬를 모션 그래픽이 아닌 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메쉬 인터페이스로 간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메시에 보면은 메시 에디터 창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메시를 적용하고자 하는 예를 선택을 하고, 자, 크리에이트 메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창은,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뭐, 이쪽으로, 자, 이동시켜 볼까요?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디세이블 시키고요. 자, 이제 메시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보면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나무를 이 배경이 되는 곳에 배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플레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디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을 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플레이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트리뷰트는 일단 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플레이서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브러쉬를 선택하고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add라고 있죠. add 버튼을 누르고, 자, 브러쉬 크기, 뭐, 그거는 단축키 B로 하시면 되겠죠. 브러쉬 크기 설정을 해주고, 쭉 브러쉬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페인트가 돼요.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로테이트 되는 거 싫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모드가 있죠. 이거를 뭐 끄고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로테이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브러쉬가 보면은 브러쉬 되는 방향으로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뭐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나 이거 싫어. 랜덤하게 배치를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브러쉬 크기 안에서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나무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뭐, 나무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컬리전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랜덤을 적용해도 되겠죠. 뭐 랜덤 스케일 0.5에서 최소 0.5에서 한 최대 1.2 정도. 물론 이제 로테이트 값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30도로 뭐 한다든가. 자, 그리고 제가 페인트 칠했을 때 어때요? 나무 하나만 나오죠, 종류. 근데 아까 전에 제가 6개 정도 등록을 시켜놨어요. 자, 그거를 이래서 지금 현재 아이디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디가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0번. 지금 뭐 첫 번째가 0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로 봤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랜덤으로 해놓고 랜덤은 0에서부터 5, 그럼 총 6개가 되겠죠. 설정을 하고 브러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작업을 하다가 자,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여기다가도 이거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떡하냐? 마찬가지예요. 딱 가서 플래시에서 애드 버튼 누르고 쭉 브러쉬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곡률에 따라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곡률에 따라서 회전해서 이렇게 브러쉬를 막 해주면 돼요. 되게 쉽죠. 자, 하다가 여기에 또 브러쉬를 해야 돼. 그럼 여기 가서 그냥 브러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필요 없이 브러쉬만 이동을 해서 브러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경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씬을 제가 열게요. 내용이 진짜 많죠.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됐어요. 아마 좀 약간 시간을 오버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자, 아까와 똑같죠? 디스트리뷰트에 가서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메쉬 형태로 배열을 할게요. 그래서 메쉬 형태로 해서 랜드스케이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생성된 오브젝트들이 지금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노드를 추가를 할 거냐면은 월드 노드라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뭐 행성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구에 있는 그런 뭐 환경들을 만든다 할 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클러스터 노드를 터레스트리얼 에코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무한대, 여기 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그냥 어느 정도 영역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랜드스케이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 위에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에요. 여기 보면은 에코시스템 에이지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식물이 시 형태에서 죽을 때까지의 나이예요. 지금 이제 40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뭐 별로 안 나타나죠.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맥시멈 그 엘리멘트는 뭐냐면 한 씬에서 최대 몇 개의 씨앗이 뿌려지는가 최대값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곱하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제노타입 에디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디테일한 것은 여기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브젝트의 크기예요. 지금 모델 사이즈가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최대한 근사치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나무 개수 눌리는 것은 뭐 에코 에이지를 통해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다른 거 옵션들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맥스 에이지는 나무의 수명이 되겠죠. 그래서 시드 에이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나무가 몇 년 후에 몇 년 동안 자라야지 그때부터 씨를 퍼뜨릴 수 있는지.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년에 몇 개의 씨앗을 퍼뜨리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로 제가 6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건 이 아이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번과 1번 아이디 나무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치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종류, 나무 말고 뭐 잔디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위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색깔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 다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뭐 잔디인데 수명이 50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 사이즈를 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 뭐 잔디라든가 그런 아이디를 써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2번하고 1번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레벨을 해서 또 새롭게 만들고 뭐 2번, 3번, 4번, 1번, 근데 0번 1, 2, 3, 얘가 2, 3이네요. 2, 3, 그렇죠? 다음 이게 4, 5. 자,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이거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여기 있는 옵션을 다르게 해서 다른 오브젝트를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이 수정이 됐어요. 땅.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모델 수정이 됐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스커팅 툴로 제가 뭐 자, 모델이 수정이 됐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나무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경사값에서는 나무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컨트롤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뭐 슬로프 스트레시 홀드라는 게 있어요.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사가 심하더라도 나무들이 배치가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덜 배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지 그것도 설정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곡이 있고 뭐 강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설정 같은 경우는 모델링에서 보텍스 컬러로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부터 눌러서 페인트에 보면 메쉬 있죠. 메쉬에서 랜드스케이프 쉐이 보텍스 컬러 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없는 부분은 그냥 까만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무가 없는 부분 여기가 이제 강이 된다. 또 뭐 또 약간 더 작게 해서 여기 여기 강줄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약간의 회색을 섞어서 나무가 이제 좀 없는 부분도 있으면 좀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무가 딴 데에 비해서 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죠. 흰색은 뭐겠어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뭐 브러쉬가 완료됐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까만색 부분에는 나무들이 없고 회색은 딴 데에 비해서 나무들이 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지형을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뭐 월드 노드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스 노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걱정스럽네요.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바로 렌더링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렌더 세팅. 네. 자, 아놀드 보기 전에 렌더 세팅 보면은 렌더 셋업 새롭게 업데이트 된 거 아시죠? 이거 같은 게 2017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하지만은 이전 방식이랑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이전 방식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이 되게 간단할 거예요.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렌더 셋업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은 이전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렌더 레이어를 만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화면이 나왔네요. 자,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레이어에 어떤 오브젝트가 속해 있는지에 관련된 그 컬렉션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create collection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선택을 해서 add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프리픽스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문자, 소문자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자동차 휠에 관련된 얘들이 있죠. 여기 보면 뒤에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럼 셀렉트 하게 되면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add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레이어를 만들고 이번엔 뭐 카 메인하고 또 마찬가지로 뭐 컬렉션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카 뭐 그룹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냥 카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add 버튼을 할게요. 자, 물론 여기서는 뭐 쉽게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택하고 뭐가 있는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셀렉트 하게 되면은 이제 셀렉트가 되는데 반대로 내 오브젝트가 어디 속했는지 어느 레이어에 있는지 그때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땐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밑에 보면 렌더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ind in all 렌더 레이어스 선택하게 되면은 다 나와요. 이 오브젝트가 어느 렌더 레이어에 있는지 어느 항목에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됐고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 오브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오버라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드래그 애트리뷰트 from attribute editor 여기에 이제 오버라이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의 translate, 뭐 rotate, 뭐 scale 뭐 이거를 오버라이트 하고 싶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브젝트의 오버라이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오브젝트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위치만 바꿔주시게 되면은 오버라이트가 바로 정리됩니다. 그렇죠? 오버라이트 하기 전, 오버라이트 하기 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설정을 뭐 이런데 뭐 하실 필요 없이 바로 퍼스펙티브 창에서 이런 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놀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놀드 지금 같은 경우 이 씨는 이제 아놀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아놀드 상단에 있죠? 자, 아놀드는 제가 되게 쉽고 간단하다고 했죠. 렌더 세팅부터 보면은, 물론 뭐 시스템이 있고 AOV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패스를 뽑을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퀄리티를 내기 위한 항목이 이제 여기 기본 창이 있는데 여기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샘플링이라면은 뭐 노이즈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뭐 NTR 랜싱이라든가 그쪽에 좀 많이 있겠죠. 자, 샘플링이 렌더링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샘플링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수치값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디퓨즈를 좀 올린다. 자, 그러면은 디퓨즈에 관한 샘플링이 한 이 정도 된다 하고 미리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뭐 카메라 A에다 그래서 얘를 올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죠. 한꺼번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높여도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SS 쉐이더를 썼는데 얘가 좀 반점이 생긴다. 그럼 얘만 조금 살짝 높여주면은 렌더링을 최적화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뭐 그 이외에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또 뭐 클리핑 기능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보시면은 옵션들이 몇 개 없어요. 자, 그리고
레이 뎁스도 보면은 렌더링 할 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샘플링이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하실 수가 있죠. 상당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놀드에서 제가 이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놀드 렌더 뷰예요. 마야에도 보면은 IPR 렌더가 있었죠. 그래서 아놀드는 너무 훌륭합니다. IPR 렌더링이. 쭉 보시면은 뭐 렌더링이 되죠. 참고로 제 컴퓨터가 이제 노트북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느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IPR 렌더링하니까 막 노트북에서 어마어마하게 팬 소리가 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처럼 계속해서 좋아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100%다 되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렌더 세팅 있죠? 이거 완전히, 여기는 제가 거의 손을 안 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렌더 세팅에 관련된 거는 그냥 기본급으로 그냥 놔두고, 제가 그냥 조명 선택하고, 쉐이더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 퀄러티까지는 나와요. 물론 이제 렌더 뷰에, 이 아놀드 렌더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종으로 좀 사용하기가 좀 그런 게 여기 NTLS는 약간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실 때는 최종으로 렌더링 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 렌더 뷰에서 보는 게 거의 최종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렌더 뷰에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윈도우 가시게 되면은 3D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건 100% 리얼타임이에요. 다른 거랑은 달라요.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카메라를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약간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같이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만 하셔도 되겠죠. 부분만 예를 들어서 선택해서 부분만 되게끔 하면 더 빨리 결과값을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 선택 영역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리사이즈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하고 위치 바꾸고, 자, 그 다음 뭐 다시 돌려보면은 선택한 부분만 돌아가겠죠. 아까 컴퓨터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쉐이더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쉐이더가 하게 되면은, 좀 걱정스러워요. 제가 계속해서 이 컴퓨터를 켜놔가지고, 보니까 좀 약간 느릴 것 같아요. 자, 쉐이더 부분.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컴퓨터를 계속 좀 켜놨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화면 캡처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느려지고 그러는데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쉐이더에 가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킨 쉐이더는 없죠. 그래서 스탠다드 쉐이더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쉐이더가 되게 간단해요. 뭐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오브젝트가 이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적용을 해주면은 바로 업데이트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됐네요. 여기에서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선택이 안 됐네요. 네, 선택이 됐습니다. 좀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퍼스펙티브 창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렌더 뷰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회사에 얘기해서 좀 더 좋은 컴퓨터를 사달라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색깔을 바꾼다든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프리셋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창을 조금 답답하시죠? 자, 프리셋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셋에 보면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퍼에서 뭐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은 카퍼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쉽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수치값을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발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깜짝 놀라셨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킨 쉐이더 작업할 때도 상당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쭉쭉쭉쭉쭉. 자, 스킨 쉐이더. 보면은, 아까 전에 스킨 쉐이더가 없어지고, 그냥 기본 쉐이더에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 서페이스 하나 만들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을 하시고요. 자, 제가 이거는 좀 창을 닫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스탠다드 쉐이더. 자, 여기에서 작업하실 때 보면은, 뭐, 뷰포트에서 정확히 이걸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특수 쉐이더를 쓰게 되면 뷰포트에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놀드 쉐이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스킨에 관련된 거를 적용을 하고요. 자, 보면 여기 흰색 덩어리 같은 게 보이죠? 이거 뭐냐면은, 흰색 덩어리가 뭐냐, 바로 스페큘러예요. 스페큘러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미리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러프니스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 웨이트 값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에 관련된 뭐 값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뭐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또 스킨 쉐이더에서 중요한 게 서브 서페이스 스캐더링 그게 중요하죠. 그거 같은 경우 여기 항목이 밑에 있어요.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스킨 쉐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3개의 맵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놀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자, 웨이트 값을 증가하면은 그 스킨 쉐이더의 효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살짝 증가를 시키고요. 여기에 맵을 하나 적용을 할게요. 아주 익숙한 맵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익숙한 맵이죠. 적용을 해 주시고 뭐 뷰포트 사이에서 물론 이제 렌더링 했을 때 좀 약간 달라지겠지만은 뷰포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적용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레디우스 값이라든가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스냅샷 얘가 되겠네요. 한 부분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아주 기본 뭐 세팅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더 세팅이 더 낫고 그 대신 SS 쉐이더를 썼기 때문에 제가 1만 증가를 시켰어요. 그 외에 제가 건드린 건 없이 조명 그냥 기본적인 3조명 있죠. 뭐 필라이트, 킬라이트, 뭐 린라이트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용해서 제가 렌더링을 했어요.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맵소스만 정확히 갖고 계신다면은 이 스킨 쉐이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참고로 눈에 얘기해 드리지만 렌더 세팅 거의 기본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렌더러를 썼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세팅하기 위해서는 아마 진짜 많은 옵션을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제 컴퓨터가 좀 약간 느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겠지만은 일부러 이만큼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제가 뭐 세팅해서 렌더링 한 거는 그리고 여기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세팅으로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아놀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맵베이킹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맵베이킹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이 얼굴에 있는 얘를 맵베이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놀드에 가서 유틸리티에 보면은 렌더 셀렉션 투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뭐 어디에 저장이 되고 레졸루션 설정하고 뭐 기타 뭐 오버라이트 할 거 설정을 하고 렌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똑같이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킹 하는 과정도 너무 간단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 8분 정도 오버했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 게 엑스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스젠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털, 뭐 이런 거 만들 때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뭐 제가 이렇게 뚜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오브젝트에다 그냥 면 선택을 해가지고 뚜껑 간단히 만들었고요. 뚜껑 선택하고 제너레이트에 가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인터랙티브 그룹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머리카락 만들 때 이제 처음에는 뭐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굵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퍼라든가 그런 거 이용해서 일단은 머리카락 끝부분을 좀 처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좀 약간 이 정도 할까요? 자, 그다음 뭐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는 게 나중에 머리카락 숫자를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한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커브가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폴리곤으로 변화를 했을 때 그 스팸 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증가를 하시게 되면 폴리곤으로 변화했을 때 좀 많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케일에 가서 좀 약간 머리카락 짧게 이렇게 해주죠. 자,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스커트가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자, 에디트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셰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여기 있는 아이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브러쉬 창을 불러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콤 버튼을 이용해서 일단은 처음에 작업할 때는 이제 좌우 대칭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해줍니다. 쭉쭉. 자, 할 때 보면 이제 머리가 파고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메쉬랑 같이 컬라이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브러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파고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도 자, 쭉쭉 브러쉬를 해주세요. 자, 이 데모를 위해서 미용 학원을 좀 다닐까 고민했지만 좀 아닌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좀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이어로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또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컷에 관련된 거다. 그럼 컷 눌러서 이제 머리카락 필요 없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줘. 자, 그리고 이제 뭐 가르마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리즈를 이용해서 가르마가 될 부분은 이제 뭐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만큼을 자, 프리즈를 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 컨버터를 이용해서 자, 이쪽 가르마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르마 만들 때는 좌우 대칭이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들어 줍니다. 쭉쭉. 뭐 대충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자, 이제 한쪽 가르마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 프리즈 가서, 자, 이제 인버트 시키고, 다시 컨버터를 이용해서, 자, 반대편으로 또 밀어줘서, 자, 또 브러쉬를 해줍니다. 쭉쭉. 시간이 없어서 좀 약간 대충 할게요. 그쵸? 그 다음 완성이 됐으면은 다시 이제 프리즈를 풀어주죠. 자, 그러면은 가르마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머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 3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럼이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브러쉬 형태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은 전반적인 머리 형태에 이거를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럼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든 머리에 이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럼 크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보면은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덩어리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덴시티가 지금 현재 0과 1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증가시키면 돼요. 한 20 정도 놔두게 되면은 클럼이 좀 더 작아지죠. 보시면은 숫자가 높아지면서 클럼들이 더 작아져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디파이어를 좀 여러 개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클럼은 좀 약간 덩어리 있게끔 해주고, 자, 예를 들어서 클럼을 좀 약간 더 작게. 물론 이제 다른 옵션들을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 두플리케이트 해도 돼요. 두플리케이트 한번 해볼까요? 두플리케이트해서 이번 클럼은 아까보다 더 잘게 덴시티를 위해서 더 작은 클럼을 만들어 주고요.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머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모죠. 이거를 좀 곱슬머리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브러쉬 노이즈를 이용해서 블러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를 해서 여러분들이 노이즈 마스크를 해서 약간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렌더링 한번 해보면은 이미 제가 맵 베이킹을 해놨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게 빠를 거예요. 자, 보시면은 렌더링 속도가 지금 5초밖에 안 걸렸죠.
예.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숨기고, 자, 파이널 헤어 보면은, 이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모라서 이제 대충 브러쉬한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렌더링 속도가 지금 현재 거의 한 뭐 8초 정도 걸렸네요. 지금 한 8초 정도 걸렸죠? 자, 이렇게 브러쉬 완성된 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머리 개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 정도 썼는데 이거는 뭐 한 400으로 늘려볼까요? 400으로 늘리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조밀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저장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8초 걸렸던 게 쭉 되죠. 그래서 머리가 훨씬 더 빽빽하게 들어갔죠. 보시면 렌더링 속도가 지금 9초, 1초밖에 증가 안 했어요. 보시면 아놀드가 이 엑스젠이랑 되게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렌더링 속도도 엄청 빨라요.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여기서 작업하시면 보다 더 사실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거를 지오메트리 형태로 머리카락을 바꾸시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도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디파이어에서 제가 리니어 와이어, 그 와이어를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고 와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만 보이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거를 제가 숨기고요. 자, 여기 이제 와이어를 만들게 되면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제 가이드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이 와이어의 두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늘게 되면 이제 등섬 생기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퍼를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 개수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베이스에서 좀 적당히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좀 다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어때요? 색깔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을 볼 수 있게끔 제가 간단히 여기서 자, 램버트 쉐이드 아무거나 작업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훨씬 더 보기 편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변화를 하기 전에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막 지글지글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면이 페이스, 그러니까 카메라 방향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이드에 가서 보시면, 와이어에, 가이드에 가시면 여기 보면 페이스 카메라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걸 꺼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얘가 면 방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럼 면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아까 전에 브러쉬 툴이 자, 브러쉬 툴에 보면 트위스트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트위스트 브러쉬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align to surface 있죠? 서페이스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나 보고요. 이거를 브러쉬를 해주게 되면은 그 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정상적으로 돼요. 상태가 됐죠? 뭐 이 상태에서 머리 형태를 조금 더 바꿔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 툴을 이용해서 좀 볼륨감 있게 뭐 얘가 좀 약간 떡진 머리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볼륨 있게 형태를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제너레이터 가서 컨버트 인터랙티브 글루민트 폴리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고 여기서 옵션감 설정해서 컨버트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폴리곤으로 변환이 돼요.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폴리곤으로 변환이 됐죠. 물론 이게 UV로 보면 UV까지 다 정확히 펴져 있는 상태로 나와요. 보시는 바와 같이 UV가 지금 완벽히 펴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텍스처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페이스에 보면은 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쉐이더 FX 게임 뭐 헤어 뭐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직접 만드셔서 적용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게임 캐릭터 폴리곤 머리 같은 거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좀 오바를 좀 많이 했죠. 자, 아놀드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7월 21일 날, 저희 오토데스크 총판사인 가우 데이터 교육장에서 저희가 아놀드 기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셔서 보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아놀드에 관련된 등록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맥스하고 마야 그리고 아놀드에 관련된 것은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오토데스크 MNE 치시면 보실 수가 있고 뭐 샷건이라든가 기타 다른 제품에 대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맞히신 분은 3명인가? 2명이라고 하네요. 선착순 2명,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답변 주신 분한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 쿠폰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 실수를 했네요. 자, 업데이트 몇 번까지 나왔을까요? 응? 몇 번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업데이트 4까지, 정답은 5번이에요. 죄송해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선택하신 분 2분께 저희들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교환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한 2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채팅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혹시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